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numpy 라이브러리 실습에 이어서 reshape 함수와 인덱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reshape 함수는 저희가 배웠던 numpy의 array의 차원을 바꿔줄 수 있는 함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 1로만 이루어진 4행 2열의 array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4행 2열의 2차원짜리 행렬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reshape 함수를 통해서 2, 2, 이렇게 바꿔주면은 2층인데 2행이고 2열인 3차원의 행렬로 바꿔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reshape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정수 값들의 곱이 기존의 인자의 개수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도 4행 2열에 총 8개의 요소였기 때문에 2층, 2행, 2열로 정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8개짜리의 요소를 5행 2열로 정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실습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화 예시 역시 조금 있다 같이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reshape 함수에서는 인자 속에 -1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지금 한번 실습을 돌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p.ones라는 초기화된 행렬을 만들어주는 함수를 통해서 4행 2열의 행렬을 우선 만들어줍니다. 전체 행렬과 그리고 shape를 한번 뽑아봤을 때 4행 2열로 잘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reshape 함수에 2, 2, 2로 바꿀 거야 하고 전달을 해준다면은 이렇게 2층인데 2행이고 2열인 3차원의 행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reshape 심화 버전 실습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고 이 전체 랜덤 라이브러리에 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정수 40개를 출력을 한번 해서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랜드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array로 변환을 했을 때 현재는 1차원에 40개짜리 요소가 있는 array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2, 20, 2행 20열의 2차원짜리 행렬로 reshap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행 20열로 정리가 되고 shape 역시 2, 20으로 잘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랜드 array를 2, 2, 10, 2층인데 2행이고 10열인 3차원의 행렬로 reshape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실습을 돌릴 때 이 안에 숫자가 다르더라도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랜덤하게 숫자를 뽑아낸 것이므로 숫자가 다른 게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전에 정답을 알려드리지 않고 무엇일까요? 하고 여쭤봤었던 reshape 인자에 -1을 한번 넣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10을 함께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4행 10열로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은 여타 구성 성분들을 먼저 연산하고 총 곱이 일치하게끔 본인의 값을 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랜드 array는 40개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은 이 10열에 맞춰서 자동으로 4행으로 연산이 된 것입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인덱싱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싱이란 array 내의 특정 값을 추출하거나 변경 등 여러 목적 하에 인덱스를 기점으로 책갈피처럼 숫자를 딱 집어서 뽑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하게도 array는 첫 번째 값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랜드 array에서 0을 집으면
제일 먼저 있는 값을 추출하게 되고, 제가 만약에 -1을 집으면 제일 뒤에 있는 값이 추출되게 됩니다. 랜드 어레이에 -1을 집으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값이 추출되게 되고, 랜드 어레이 1:20을 집으면 인덱스가 1인 값에서 인덱스가 19인 값, 즉 앞에서 두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총 19개의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2차원 어레이를 인덱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차원의 데이터를 인덱싱 할 때는 인자로 몇 개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실습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불리언 인덱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배운 불리언이라는 true or false로 반환되는 자료형을 통해서 조건에 맞는 인덱스를 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랜드 어레이 중에서 50 이상인 숫자들만 인덱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랜드 어레이를 한 번 더 출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 랜드 어레이를 가지고 인덱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 어레이 0으로 집었을 때는 제일 첫 번째 있는 값이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을 집었을 때는 제일 뒤에 있는 값이 추출이 되었고, -2를 집었을 때는 제일 뒤에서 두 번째 값이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0을 했을 때는 앞에서 두 번째부터 20번째까지 총 19개 값을 추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저희가 2차원 데이터로 만들어 주었던 랜드 ed 행렬을 인덱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랜드 ed 0을 인덱싱 했을 때는 하나만 인자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 행 중에서 맨 처음 행을 모두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자로 이렇게 두 개를 전달하게 되면은 맨 첫 번째 행에서 그 값들 중 두 번째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76이 가져와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응용하자면 0,1:10 이렇게 인덱싱을 해 간다면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값부터 앞에서 10번째 값까지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0,1 후에 콜론 양옆에 아무 값도 없다면 첫 번째 값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값을 다 불러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불리언 인덱싱도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었던 랜드 어레이를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주고 이 랜드 어레이 중에서 50보다 큰 수면은 true 아니면은 false를 반환하도록 불리언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true, false, false, true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랜드 어레이 중에서 이 값이 50보다 큰 true인 애들만 인덱싱을 해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랜드 어레이 중에서 이 값이 50 이상인 친구들만 뽑았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 오늘 시간과 더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한 후 다음 감성 분석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기초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numpy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어레이, 그리고 이 어레이를 reshape하는 함수, 그리고 어레이의 기본 인덱싱 방법이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numpy 메소드도 많기 때문에 numpy 공식 문서를 개별적으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성 분석 실습에서는 numpy가 거의 쓰이지 않겠지만 앞으로 데이터 분석할 때는 쓸 일이 많은 라이브러리이기에 꼭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